매년 우리나라에서만 7천 명 이상의 노인들이 아침 시간에 일어나는 사고로 사망합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무심코 하는 행동들 때문입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의 4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에 하는 5가지 행동이 노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뇌졸중, 심장마비, 골절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가 그날 아침에 그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텐데. 그는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아침 습관 때문에 남은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신 의학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아침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의학 지식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이나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매일 아침 위험한 습관들을 안전한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들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다 쓰러져 골절상을 입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66세 이영수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40년간 알람 소리에 즉시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평소처럼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그대로 쓰러져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지금도 걸을 때마다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의학적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에 혈압과 심박수가 낮아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몸이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혈압이 평소보다 10-20 mmHg 정도 낮아지고 심박수도 분당 10-15회 정도 줄어듭니다.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하체로 쏠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자율신경계가 즉시 반응해 혈압을 유지하지만 아침에 갑자기 일어날 경우 이 반응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감소하는 기립성 저혈압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 당뇨병이나 파킨슨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의 탄력성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 실신, 심하면 뇌졸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아침은 더 위험합니다. 추운 날씨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혈압 변동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밤사이 소변을 참느라 방광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면 일어서는 순간 방광이 압박되어 미주신경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어지러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어나기 위한 3분 기상법을 실천하세요. 첫째, 알람이 울리면 먼저 누운 채로 깊게 숨을 쉬세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6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식으로 3-4회 반복하세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뇌가 깨어납니다. 둘째, 이불 속에서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고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여 보세요. 이는 근육 펌프 작용을 활성화시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으세요. 한 손으로 침대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앉은 상태에서 다시 깊은 호흡을 3회 정도 하세요. 이는 자율신경계가
체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넷째, 침대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어서기 전에 발을 바닥에 대고 발목을 몇 번 움직인 후 천천히 일어서세요. 서 있는 상태에서 10초 정도 그 자리에 머물러 안정감을 느낀 후 걷기 시작하세요. 이 3분의 투자로 골절이나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한 노인들의 어지러움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시원한 찬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상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습관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의학 저널에 보고된 한 사례를 보면 72세 김영자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찬물을 마신 직후 심한 복통과 함께 현기증을 느꼈고 화장실로 가던 중 실신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급성 위경련과 일시적 심장 부정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깨어날 때 체온이 하루 중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수면 중에는 신체 대사가 감소하면서 체온이 평소보다 0.5-1도 정도 낮아집니다. 이때 찬물 10도 이하를 마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과 내장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게 됩니다. 위는 매우 민감한 장기로 온도 변화에 즉각 반응합니다.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면 위벽의 평활근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내장 혈관이 수축하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이미 동맥 경화가 진행되어 있어 혈관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갑작스러운 혈관 수축이 더해지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한 노인들은 이런 급격한 혈관 수축과 혈압 변화로 인해 부정맥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찬물로 인한 갑작스러운 자극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찬물은 소화효소 활동을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소화효소는 36-37도의 체온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데 찬물을 마시면 위장 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소화효소의 활성이 감소합니다. 아침에 수분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약 36-38도 정도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위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은 양보다 소량부터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잔은 반 컵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것을 느낀 후 더 마시세요. 셋째, 레몬이나 꿀을 넣은 따뜻한 물은 소화기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몸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은 약알칼리성 체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꿀은 자연 에너지원이 됩니다. 넷째, 물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시지 말고 3분 기상법으로 충분히 몸을 깨운 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일어나 새벽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SNS에서도 새벽 등산이나 새벽 조깅 인증샷이 유행이죠. 하지만 이것이 노인들에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연구에서 소개된 사례를 보면 68세 박성민 씨는 퇴직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근처 산을 오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새벽 공기가 가장 맑고 운동 효과도 좋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중턱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고 다행히 다른 등산객의 도움으로 119 구조대가 출동해 목숨은 건졌지만 뇌 손상으로 왼쪽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새벽 4시부터 10시까지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생률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와 유럽심장학 KSC의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혈액 점도가 높아집니다. 밤사이 수분 섭취가 적고 약간의 탈수 상태가 되면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것입니다.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혈전 피떡이 생기기 쉽고 이것이 혈관을 막아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하루 중 가장 높습니다. 코르티솔은 오전 4시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오전 8시경에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여기에 격렬한 운동이 더해지면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아침에는 혈소판 응집성이 증가합니다.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지혈을 돕는 혈액 성분인데 아침에는 이 혈소판들이 더 쉽게 뭉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는 혈전 형성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체온이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과 관절에 손상을 입히기 쉽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아침에 가장 낮고 오후 4-6시경에 가장 높아집니다. 체온이 낮을 때는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어 있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전한 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침 운동은 격렬한 것보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시작하세요. 이런 가벼운 운동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지만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둘째, 본격적인 운동은 오전 10시 이후나 오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는 운동 능력이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셋째, 운동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도 정리 운동을 하세요. 준비 운동은 심장 박동수를 서서히 높이고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특히 추운 날씨에는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밖에서 운동해야 한다면 해가 뜬 후 기온이 오른 시간대를 선택하세요. 다섯째, 만약 아침 운동을 꼭 하고 싶다면 운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세요. 평소 30분 걷기를 한다면 아침에는 20분만 걷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운동 전에 물을 충분히 마셔 밤사이 발생한 경미한 탈수 상태를 해소하세요. 많은 노인들이 밤새 참았던 소변을 빨리 보기 위해 아침에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 노인들과 과민성 방광이 있는 여성 노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흔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노인의학 저널에 보고된 한 사례를 살펴보면 75세 최순자 씨는 새벽에 화장실에 급하게 가다가 어두운 복도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밤새 소변이 마려웠지만 참았다가 새벽 4시경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급하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조명도 켜지 않고 서둘러 가다가 발이 슬리퍼에 걸려 넘어졌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합병증으로 폐렴과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6개월간의 병원 생활 끝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고 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기상 직후에는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움을 느끼기 쉽고 특히 소변이 급할 때는 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방광이 가득 찬 상태에서 체위를 바꾸면 복압이 변하면서 미주신경성 실신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는 시야가 어둡고 몸의 균형 감각도 떨어져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 눈의 망막 세포들이 빛에 적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장애물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바닥이 차가우면 근육이 경직되어 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아침 바닥은 특히 차갑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디면 발바닥과 종아리 근육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판단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소변이 급하면 인지 능력과 주의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소변이 매우 급한 상태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화장실 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1분 앉기를 실천하세요. 앞서 설명한 3분 기상법을 활용하여 충분히 깨어난 후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화장실 가는 길에는 반드시 조명을 켜세요. 모션 센서가 부착된 LED 조명을 사용하면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셋째, 화장실과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특히 욕실 바닥, 변기 주변, 복도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바닥에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선, 작은 가구, 슬리퍼 등이 보행 경로에 있으면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침실과 화장실 사이의 거리가 멀다면 요강이나 간이 변기를 침실 가까이 두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여섯째, 급할 때일수록 천천히 움직이세요. 화장실에 30초 늦게 도착하는 것과 골절로 6개월 고생하는 것, 어느 쪽이 나을까요? 건강에 좋다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양한 영양제를 쉽게 구매할 수 있어 한 번에 5-6가지 영양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한 의학사례 연구에서는 70세 장원석 씨의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은퇴 후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며 매일 아침 공복에 종합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루테인 등 여러 영양제를 한꺼번에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식사만 해도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 결과 만성위염과 위궤양 초기 단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위장약을 3개월간 복용해야 했고 영양제 복용 방법을 완전히 바꾼 후에야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여러 영양제를 복용하면 위 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철분, 아연, 구리 등의 미네랄 성분은 위산과 반응해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은 공복에 복용 시 위 자극이 심하고 변비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같은 산성 비타민은 고용량으로 복용 시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이러한 자극이 더 직접적으로 전달됩니다. 일부 영양소는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지용성 비타민어, D, E, K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공복에 이러한 비타민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성분 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아연은 구리의 흡수를 저해합니다. 이런 상호작용으로 인해 영양소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영양제 복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양제는 공복이 아닌 식사 후에 복용하세요. 음식물이 위장 내에 있으면 영양제가 위 점막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고 자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에 여러 종류보다는 두세 종류 이내로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복용하면 위장 부담도 줄고 영양소 간 상호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양제는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물은 영양제가 식도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고 위장으로 잘 넘어가게 도와줍니다. 넷째, 철분제와 칼슘제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철분은 아침 식후, 칼슘은 저녁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아침 식사에 우유나 계란, 견과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때 지용성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장용성 코팅이 된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은 위가 아닌 장에서 녹아 위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정말 필요한 영양제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영양제 복용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노인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영양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장원석 씨는 이러한 조언을 따른 후 위장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 영양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식후에 복용하고 있으며 위장 문제 없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습관들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노인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벌떡 일어나지 말고 3분 기상법으로 천천히 일어나기. 둘째,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 마시기. 셋째, 격렬한 운동은 오전 10시 이후로 미루기. 넷째, 화장실은 충분히 깨어난 후 안전하게 가기. 다섯째, 영양제는 공복에 한꺼번에 복용하지 말고 식사 후에 나누어 복용하기. 이 5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건강 수명은 5-7년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 수명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습관 변화는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2주 정도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 예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이런 사소한 아침 습관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런 습관 변화는 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이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 가족들도 간병의 부담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노인이 건강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가족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함께하는 시간의 질도 높아집니다. 건강한 아침 습관은 하루의 시작을 바꾸고 나아가 노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침 시간의 작은 습관 변화로 큰 건강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소중한 노인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위험한 아침 습관이 평생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